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장 특징주 정리하고요.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을지, 이제는 상승을 멈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진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과 오늘도 세 가지 종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휴비스입니다. 이 폐플라스틱과 관련해서 오늘 장중에 강한 변동성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이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생한 원료를 사용해서 화학재생 접착 섬유인 LMF를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하반기부터 국내에서도 연 4,000톤 이상의 생산 목표를 내걸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형 생산 라인을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LMF 같은 경우는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다른 소재들을 접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친환경 플리에스터 섬유인데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위생제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도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하면 할수록 품질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런 화학적 재생을 이용하게 되면은 품질 저하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현재 나온 LMF의 연간 시장 규모는 7%씩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시장 규모도 130만 톤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 부분에서 특히 강력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일단 긍정적인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고일지 스탑일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휴비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휴비스는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곰니까 스탑입니까? 고라고 일단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휴비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일단 고라고 외칠 수 있는 거는 늘 말씀드린 게 차트적인 부분이 최우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먼저 일단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봉이 되었던지 주봉이 되었던지 월봉이 되었을 때 오늘장에 사실 급등이 나와주다 보니까 23%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사는 게 지금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휴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월봉상 차트를 보셨을 때 어떤 구간이냐? 지금 과거의 이제 저점이라고 해야겠죠. 지금 과거에 대략적으로 코로나 이후 때 급하게 무너졌던 구간대를 지켜내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간대가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최저가의 자리에 위치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서 정말로 앞으로의 강한 상방 탄력까지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이 정말 단기적으로 이런 쌍바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노려졌을 때는 정말 최고가까지 봤을 때 12,000원 정도까지 3배 구간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단 차트만 보고 본다 하더라도 짧은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기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이슈적인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계 최초 LMF 개발이라고 하죠.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뭐합니까? ESG 경영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과 함께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 게 친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이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런 이 친환경 쪽으로서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시장 중에 하나도 뭐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활용 사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 이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이런 처리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화학적으로서 재사용 가능하게, 이 재활용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시장 규모에 따른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 시장 규모가 대략적으로 80조에 달하는 규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계 최초 기술이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꾸준한 실적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것이 상용화가 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을 통해서 수익 구조로 넘어오기 전에 문제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가 이제 실적을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휴비스라는 종목이 일단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에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80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고요.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꾸준하게 지금 매 분기마다 마이너스 100억에서 200억,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0억까지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실적만 보고 봤을 때는 아까 이 휴비스라는 종목이 차트가 하방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실적이란 부분을 봤을 때 이게 따라와주지 못한다. 그럼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확한 손절가와 안전한 구간대를 잘 잡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80조에 대한 이 시장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기업이 이 흑전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이 실적 모멘텀과 함께 주가의 강한 상방 랠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휴비스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손절가만 잘 지켜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코로나의 과거 저점인 어딥니까? 대략적으로 한 3,500원 정도, 뭐 4,000원대를 깨면 좀 리스크가 있긴 하겠지만 최대치를 잡았을 땐 3,500원 정도까지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이 실적 개선 기대감 을 통한 최저 매수 기회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비스에 대해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실적은 부담스럽지만 가격 전략만 확실하게 잡고 간다면 의견 괜찮다라고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롯데칠성입니다. 제로슈거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2분기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영업이익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 올랐지만 영업이익이 7.2% 감소하면서 592억 원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원재료비 상승 등이 부담으로 작용이 됐고 이 주류 부분에서도 크게 영업이익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75.8% 크게 급감을 했지만 다행히도 음료 부분에서 매출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매출의 성장 경위는 일어나긴 했습니다. 이 제로 시장에 대한 기민한 대응으로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실성사이다 블루라임과 밀키스 제로 등을 출시하면서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이 탄산 카테고리의 매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2분기에 탄산 카테고리만 놓고 봤을 때는 매출이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하반기에도 제로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제로 제품 판매 채널 확대와 마케팅 강화에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카페인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신제품 출시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무카페인 펩시콜라와 식물성 우유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죠. 또 여기에 필리핀 법인의 연결 실적 편입까지 기대가 되면서 앞으로 밸류에이션 면에서는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명실상부 수출주다라는 타이틀도 붙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를 가도 될지 혹은 현재 실적에 집중을 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 제로 수거가 지금 핫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 과연 주가도 이와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을지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이 역시도 고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는데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일단 차트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고가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좀 스탑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12만 원 정도겠죠? 그러니까 12만 원 정도를 대충 선을 그어보면은 과거에 이제 2020년도 이 당시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코로나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하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롯데칠성이라는 종목이 2020년도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12만 원대는 어떻게 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지켜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만 원대와 대략적으로 20만 원대를 그어보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런 박스권 형태의 지지저항이 나오기 때문에 롯데칠성이라는 종목 역시도 지금 자리가 기술적인 저항보다는 지지로서의 좀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고라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최저가가 1,000원에 있던 종목이 30만 원까지 올라간 자리였고요. 그다음에 우량주가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추세예요.
보통의 이제 단기적인 종목들은 추세 변동이 오늘 하한가 갔다가 내일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 랠리가 나오는 종목들도 많은 게 저가형 스모켓 종목이지만 우량주들은 보통 그런 컨셉으로 가기보다는 실적이라든지 꾸준한 모멘텀으로 가기 때문에 추세를 이탈한다든지 추세를 뚫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 번 추세가 정해지면요, 그게 굉장히 장기화가 됩니다. 근데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추세가 지금 일단 만들어졌느냐, 하방 추세가 일단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14만 원대를 뚫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 12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어디로 갈 확률이 크냐, 이 아래로서 열린 자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다? 단기적으로는 12만 원이란 구간대에서 봤을 때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이제 고를 외쳐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차트가 이제 돌파, 하방 추세를 뚫지 못했을 때는 기나긴 하락 추세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또 이제 고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최근 뭐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대되는 하반기 실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롯데칠성, 주류라든지 음료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밌는 게 뭐냐? 이 늘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연말에서 연초로 갈수록 뭐가 된다? 실적이 단기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늘 이 여름철의 수혜주가 음료수고 여름철의 수혜주가 맥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름보다 술이라든지 음료가 더 많이 팔리는 거는 연말 연초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연말 연초가 되면은 막년회라든지 송년회라든지 아니면 보통 이제 지인끼리 1년에 한 번씩은 꼭 만나야 된다 하면은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새롭게 많이들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연말 연초 파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라든지 연말로 갈수록 뭐가 된다? 오히려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과 함께 모멘텀이 부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계절적인 수혜주보다는 연말에 따른 수혜주로 보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롯데칠성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늘 어떻습니까? 이 연말까지 늘 내려가면서 이렇게 반등, 차트는 늘 내려가다가 연말에 저점을 잡아요. 그러면서 2021년도에도 연말에서 연초에 상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말 연초 상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19년도 연말 연초 상승을 늘 뭐했다? 지금까지 차트를 봤을 때 꼭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 하반기에 바닥을 잡으면서 연말 연초에는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롯데칠성이라는 종목 역시도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이제 오히려 이제 이 성수기적 이런 이슈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종목이 사실상의 이런 하반기적의 이런 뭐 파티와 같은 모멘텀도 겹치긴 하지만 더 하반기로 갈수록 또 추가적인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하면은 바로 이제 배당주죠, 배당주. 네. 우리가 이제 배당주라고 해가지고 연말에 이제 배당을 타먹기 위해서 많은 분들도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년에 꾸준하게 묵혀두고 월급을 타자,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용돈을 벌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저가형 스몰캡 종목을 사가지고 내가 리스크를 안고 가기보다는 안전하고 꾸준한 우량주에 투자해서 뭐하자? 배당을 타먹자라고 하면서 이 배당주 투자하는 이런 수급 효과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산타랠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산타랠리 같은 경우도 실적 모멘텀의 우량주로서의 수급이 들어오긴 하지만 여기 추가적으로 대다수의 실적 모멘텀의 우량주들이 배당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축적 모멘텀과 함께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에 대한 이런 이 실적 시즌처럼 배당 시즌이 있죠. 거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제 또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12만 원대가 사실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2만 원대를 깬다라고 하면 저는 스탑으로서 과감히 보내주시는 게 좋다 보고 있고, 이 12만 원대를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연말에서 연초까지는 우상향적 랠리, 꾸준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롯데칠성에 대해서도 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SD 바이오센서입니다. 다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다시 여름 휴가철이 돌아오면서 코로나 재유행과 관련된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확진자들은 약 4만 명대로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요. 8월 중순이 되면은 일일 최고 7만 6천 명대까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SD 바이오센서는 앞서서 SD의 바이오센서 사업 부문을 인적 불알돼서 현재 설립이 된 회사인데요. 분자 진단키트와 자가혈당 측정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진단키트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투자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오늘 장중 변동성에 힘을 실어줬던 뉴스는 이 동물용 진단 제품과 진단 원료 등을 개발하는 진단 업체인 바이오노트가 앞서 7월 28일 약 1,198만 주의 SD 바이오센서의 주식을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규모로 봤을 때는 2천억 원대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함께 맞물려서 오늘 장중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해도 될지 혹은 스탑을 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 SD 바이오센서입니다. 고일지 스탑일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일단은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일단 먼저 늘 계속 보고 말하는데 차트가 늘 중점입니다. 차트에 정답이 있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슈를 떠나가지고 이걸 고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제 늘 주가가 하방으로 가다가 오늘장에 거의 이제 상한가에 근접하는 강한 상한가도 갔다 왔네요. 갔다 오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바닥에서 뭐가 나오고 있다. 최대 거래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던 역대 최대 거래가 최바닥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도 이 종목을 누군가가 롤링을 한다 했을 때 최저가에 이렇게 거래를 터뜨려서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최바닥에서 최대 거래가 터진다는 거는 누군가의 매집봉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흐름 짚어나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슈 같은 부분도 최근에 여름철이다 보니까 이제 에어컨을 굉장히 많이 틀죠. 근데 에어컨을 틀다 보니까 이게 감기로서 많이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확진자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시 또 리스크로 오고 있는 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공고 사항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확진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이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 SD 바이오 센서를 포함해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동방 상승 모멘텀도 좀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SD 바이오 센서 이게 상장이 됐을 때 55,000원 정도가 공모가였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SD 바이오 센서가 이제 보통의 공모 이후에 공모 물량을 털기 위해서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려요. 근데 대다수의 최대 주주는 2년을 이 주가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2년이 지난 시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2021년도에 7월에 상장됐고요. 2030년도에 7월 보면요. 지금 이제 공모 물량이 풀렸을 때 팔아야 되는데 뭐하고 있다? 이미 지금 주가는 저 바닥에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공모가까지는 끌어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의 강한 상승 역시 따라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SD 바이오 센서 한번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D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도 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 가지 종목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리그 레벨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진정한 고수 전문가를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 오늘의 리그 레벨업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경보제약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어요. 이제 네. 최근에 초전도체도 움직이고 2차 전지도 움직이는데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약주들도 분명히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SD 바이오 센서뿐만 아니라 사실 이 코로나 이슈 때문인지 제약주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경보제약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늘 얘기했던 게 최근에 이제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챗 GPT 이후에 AI 산업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제약 쪽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AI에 대한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기반 플랫폼을 이제 영위하고 있고요. 과거에 JLK라는 기업과 함께 의료 AI 기업에 대한 플랫폼을 공동 판매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얼마든지 모멘텀은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주들이 사실상에 거의 다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두려워해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던 게 지금 제약바이오가 그냥 무작정 제약바이오니까 사는 게 아니라 실적만 뒷받침돼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기업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꾸준한 우상향도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번 연도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흑자 전환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나빴던 기업도 아닙니다. 단기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이 다시 흑자를 전환하면서 역시나 꾸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따라와주는 만큼 우상향적인 부분까지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적인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주가가 과거에 이제 35,000원대부터 지속적인 하방입니다. 강한 상승이 과거에 이제 2020년도, 그 다음에 2020년도, 22년도 이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나와줬던 적이 없고요. 지금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어떤 흐름이 기대가 되느냐? 이제 하방 추세죠. 이제 장기적인 하방 추세 돌파는 나오지 않았지만 단기적인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오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상방 흐름을 지속적으로 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이제 과거의 저항대, 지금 우리가 이런 구간, 지금 8,000원대를 대충 보면은 이 구간이 과거에 어디냐고 하면 처음으로 상한가 나왔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켜주던 자리가 지금 저항이 됐는데 지금 이 저항 구간에서 최근에 5월달, 그 다음에 5월달에도 거래가 터지고 7월달에도 거래가 터졌죠.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이 8,000원대를 강력하게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이제 하방 추세 돌파 이후에 우상향, 기본적으로 지금 열린 자리가 15,000원 정도까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경보제약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일단 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올라타기보다는 현재 자리에서 6,500원 딱 이 구간대가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뚫어줬을 때 정말로 다이렉트 상승이 나오겠지만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구간이 내일 상승할지 모레 상승할지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잘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파동과 함께 분명히 돌파가 나왔을 때는 15,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가도 5,000원 정도, 5,000원 과거의 이 저점대를 보면서 짧게 잡았을 때는 수익 구간 한 3, 4배, 손절 구간 짧게 마이너스 20% 정도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큰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레벨업 종목은 경보제약이었습니다. 일봉상 6,500원에서 8,000원 사이 분할 매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종가상 매수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15,000원, 손절가는 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강태공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